미스타추 입술이의 추. 자, 안녕하세요. 미스타추쌤의 신나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오늘 선생님 그 동아리 활동 그 영화 보고 왔는데 주라기 월드라고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자, 시험을 잘 보고 여러분들 영화도 보고 편안한 그런 쉼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선생님이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교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찍고 빨리 내려가야지.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근대화론, 종속이론, 신근대화론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이 부분도 시험 문제 수능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신 차려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자, 제3세계 근대화에 대한 상반된 이론들이 3개가 있습니다. 근대화론, 종속이론, 신근대화론 이 3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제3세계라고 하는 거는 어디냐면 빈곤국가를 말해. 그래서 서구, 유럽, 미국 이런 선진국보다 이제 못 사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들을 이제 제3세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러한 곳이 제3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근대화에 대해서 선생님이 배웠었는데 정치, 경제, 그 사회문화 그 적으로 이제 발전한 정도 이게 근대화였는데 이 근대화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각이야. 이 이론들이.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근대화론은 일단 진화론 배웠죠. 진화론, 순환론 배웠죠. 생명체가 진화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진화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회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야? 그렇죠. 서구화를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를 모방하는 것이 근대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뭐라고? 근대화론이라고 하죠. 자, 이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은 서구 백인 중심의 자문화 중심주의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면 이 저개발 국가들이 무조건 서구를 추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문화 사대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비판점이고, 그리고 이제 모순이 뭐냐면 서구화를 계속 따라해도 가난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서구화를 따라했으면 잘 살아야지. 서구처럼. 그러니까 그 나라의 뭐 오랜 역사적인 전통, 환경 이러한 것들을 무시한 채 무조건 서구화를 한다고 해서 발전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비판점이다. 그래서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점 3가지를 서술하세요.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쓸 수 있겠죠?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종속이론. 종속이론은 뭐냐면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손아귀에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을 합니다. 그래서 종속이론은 다른 말로 종속적 발전론이다. 발전을 뭐 하는데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그 기능론 갈등론을 배웠는데 갈등론과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갈등론이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국가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를 하는 국가가 있고 피지배 당하는 국가가 있다라는 거죠. 지배를 당하는 국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구 유럽,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잘 사는 나라. 지배를 당하는 국가는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대륙에 속하는 그런 나라들이 해당이 되겠죠. 제3세계죠. 그치? 그래서 중심국가는 어떤 일인지 계속 발전을 하고 주변국은
정체되고 저발전된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중심국, 서구 유럽 나라, 서구 유럽의 여러 나라, 그 다음에 미국, 이런 잘 사는 나라가 이 주변부 제3세계 국가를 착취한다라는 거야. 끊임없이 착취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료, 노동력,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면서 자기들은 폭리를 취한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것은 어떤 겁니까? 불공정한 무역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변부가 100을 제공을 하면, 중심부가 10을 제공을 하면 주변부는 중심부에게 100을 갖다 바쳐야 돼. 굉장히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이 중심 국가들이 강자, 주변 국가들이 약자, 중심 국가들은 주변 국가들을 끊임없이 착취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 그림은 종속이론과 관련이 있겠죠. 자, 그래서 종속이론은 앞에서 봤듯이 마르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후기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이 종속이론은 왜 제3세계 국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발전이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찾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론과 연관지어서 강자인 서구 유럽 국가들이 약자인 제3세계 국가를 끊임없이 착취를 한다라는 사실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국은 미발전, 앞으로 서구화를 향해서 뭐 가면서 발전을 해 나가는 덜 간 상태가 아니라 서구화, 그 선진국, 그 서구화 된 그런 잘 사는 그런 유럽, 미국, 이런 강대국에게 억눌려 있는 상태라서 저발전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불공평한 무역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똑같이 줬으면 똑같이 이익을 이익을 얻던지, 아니면은 주거니 받거니 이게 같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라는 거죠. 손해를 보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와 남미는 미국의 농장이라는 거야. 그 아프리카와 남미의 그런 커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얻는다는 거야? 이 커피의 원료와 그리고 이거를 생산하는데 노동력을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 아프리카와 남미로부터 끊임없이 착취한다라는 거죠. 강대국임을 이제 내세우면서 니네 이거 안 하면은, 우리한테 이거 안 해주면은 우리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불이익 줄 거야. 이러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 원료와 노동력, 이것을 아프리카와 남미로부터 얻어서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은 폭리를 취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별다방, 콩다방 이런 게 있잖아. 커피 전문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할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런 종속이론, 강한 국가들이 약한 국가를 끊임없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힌다 라는 관점의 한계점은 신흥공업 국가들의 압축적인 서구식 근대화로 인한 발전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흥공업 국가들이 이렇게 근대화를 하려면 서구화를 이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발전된 국가 중에서 이러한 앞에서 설명한 이러한 그런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저발전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국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없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국의 근대화, 우리나라는 서구화를 따라갔죠. 미국을 따라했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한 발전을 했죠. 짧은 순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했지. 굉장히 초스피드하게, 빠르게. 그런데 이런 국가가 이제 오늘날에도 미국을 상대로 오히려 흑자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종속이론은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신흥공업 국가들에게는 잘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계점이고, 그리고 맨날 저발전의 상태, 이러한 것들을 이 종속이론은 남 탓을 한다라는 거야. 강대국 때문에 그래. 강한 놈이 우리를 괴롭혀서 그래. 강한 자들의 음모야. 이런 갈등론적 시각,
삐딱한 시각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자국의 내부 요인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자국의 그 나라의 내부적인 모순이나 문제점 때문에 발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 다른 나라 탓, 강대국 탓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죠? 자, 그리고 신근대화론은 이제 최근에 좀 나온 건데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시험 문제는 진화론, 순환론, 근대화론, 종속이론에서 나오는데 신근대화론도 이제 시험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신근대화론은 기존 근대화론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새로운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신근대화론은 무조건 서구화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러한 근대화론을 이제 반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주장을 해? 전통과 근대의 공존 및 보완 관계를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을 살리면서 근대화하자. 서구화를 하되 우리 것의 전통을 존중해주고 지키면서 근대화를 하자. 이거는 신근대화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유교와 서구 문물, 서양 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공존시키자.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 수 있겠다. 그리고 서구화를 무조건 따라하는 것만이 근대화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화 이외에도 다양한 근대화가 있다라는 거야. 근대화론과는 다르죠. 근데 근대화론이 가졌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야. 그리고 근대화론은 서구화는 무조건 발전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무조건 발전하는 서구화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신근대화론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근대화론은 근대화론을 보완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2014년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근대화를 설명하는 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했네요. 자, 근대화라는 것은 기술 발전, 공업화, 민주주의, 개인주의의 확산을 가리킨다. 서구 사회가 이를 먼저 이뤄냈다. 근대화가 서구화가 동일시 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이제 나왔죠. 그치? 근대화론이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서구 사회의 경제 발전 모델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의 제도와 사고방식도 배워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근대화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를 한번 보죠. 보기의 내용을 보죠. 자, 서구화를 진보적인 사회 변동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쵸? 서구화가 곧 진보적인 거다. 발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구화를 위한 내부의 자생력 강화를 강조한다? 아니죠.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구를 따라해야 된다. 라고 했죠. 틀렸습니다. 서구 강대국의 식민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렇죠. 서구가 우월하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서구의 침략을 받아도 너희들은 우리가 발전시켜 주러 왔다. 이런 논리로 나올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로 활용될 수가 있겠죠. 전통적 가치와 서구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는 근대화를 강조한다. 이거는 앞에서 배웠죠? 뭡니까? 이 근대화론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지나치게 서구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이 근대화론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이 나왔다? 맞습니다. 신근대화론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이야? 기억과 디귿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아,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선생님 동영상을 보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좀 지적 좀 해주세요. 그 Q&A 게시판, 아니, 여러분들 그 카페, 네이버 카페에 거기에 그 게시판에 여러분들 Q&A 게시판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잘못된 거 지적해주면은 선생님이 시정하고 그 개념 동영상 강의 밑에 댓글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몇 분 몇 초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고치고
촬영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잘못 찍으면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하면 상점 3점. 알겠죠? 자, 그 다음 13년 9월 평가원 기출문제네요. 자, 가다는 사회변동에 대한 이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죠. 우리가 진화론하고 순환론을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그것을 복습하고 또 오늘 배운 내용을 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회는 그 자체로 발전하며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발전은 그 자체의 본성이며 독자적인 과정이다.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화론이죠. 가는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사회는 그 자체로 발전한다는 거야. 생명체도 가만히 있어도 발전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에 비유한 진화론이다 라는 거죠. 자, 나는 사회는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는 엘리트 집단과 영리한 꾀로 통치하는 엘리트 집단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과 몰락을 반복한다. 망하고 발전하고 망하고 발전하는 흥망성쇠를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게 되겠어? 나는 그렇죠. 순환론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 발전은 국제적 힘의 관계 및 세계체제와 연관된다. 개발도상국 저발전의 원인은 국내적인 것보다는 선진국과의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배운 뭡니까? 네, 맞습니다. 종속이론이 되겠죠? 종속이론이 뭡니까? 국제적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착취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안 하는 거는 힘이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착취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은 그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한테 빨대를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는다는 거죠. 쪽쪽 빨아먹는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은 종속이론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가는 후진적인 사회가 선진적인 사회로 발전한다고 본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사회가 생명체처럼 진화하듯이 진화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고, 자, 2번. 나는 사회가 일정한 양상을 반복하면서 변동하는 것에 주목한다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양상, 흥망성쇠를 반복한다. 뱅글뱅글 돌면서 발전했다, 몰락했다, 발전했다, 몰락했다. 일정한 양상을 보이죠. 그치? 그러면서 변동하는 것에 주목한다. 맞습니다. 자, 다는 주변부 간의 강한 연계성으로 인한 제3세계의 저발전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틀린 거야. 연계성은 뭐냐면은 착취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게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관련이 있는 거죠. 관련이 있는 건데 강한 연계성, 관련이 있는 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맞다고도 볼 수 있어. 협력하는 것도 연계성이고 아무튼 연관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틀린 건 뭐냐면 주변부 간이 아니야. 주변부 간이 아니라 중심부와 주변부 간이죠.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그러한 착취관계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주변부 간이 아니라 중심부와 주변부 간 이런 말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부 간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3번이 되겠죠. 간은 나와 달리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가 변동한다고 보는데 진화론은 방향성이 있어. 이렇게 쭉 서구화로 발전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일정한 양상은 있어. 흐름은 있어. 순환론은 흐름은 있어. 그리고 일정한 패턴, 양상도 있지만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지는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이야기가 되겠죠. 자, 5번. 나는 다와 달리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라고 했는데 그렇죠. 순환론은 흥망성쇠 발전하면 망할 것이고 운명적인 거라고 했어. 그래서 운명론적 이런 것들은 어떤 것하고 관계가 있다? 그렇죠. 순환론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속 이론은 운명론적하고는 거리가 먼 거야.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착취하는 그런 것과 관계가 있지. 이렇게 운명적인 거, 몰락했다, 쇠퇴했다가 발전했다, 이런 주기를 반복하는 거는 이것이 이제 운명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명론적인 거는 순환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번은 그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 4번 선생님이 잘못 체크했다. 가는 일정한 방향, 진화론 일정한 방향 맞고, 그치? 나는 일정한 흐름, 방향이 아니라 일정한 흐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가 일정한 방향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는 거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맞고 4번 맞고 5번 맞고 정답 틀린 거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힘들죠? 시험도 이제 2주 남았습니까? 날씨도 좀 더워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시기만 좀 잘 넘기고 좀 참고 그래서 시험 잘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더 큰 보상이 기다릴 거야. 그래서 좀만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서울미술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힘내세요. 자, 화이팅! 자, 선생님 이만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안녕!